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JP모간,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성장주 재상승 시점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차별화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 대량 매수의 의미는? 세 번째, 성장주 주도주로 재부각 시점이 임박했다. 네 번째, 셀트리온 대 JP모간 과연 승자는? 자, 미국 시장 전일 반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우려심을 약간은 불식시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 0.8%, 그 다음에 코스닥은 1.7% 상승세를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황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테슬라가 강력한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오늘 밤에 또 열리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추세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이야기도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트는 뭐냐면은요, 바로 실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실적과 수급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역시 가장 중요한 실적과 수급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고, 또한 미국 시장의 주도주와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 맥락권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미국 시장은 어쨌든 테크, IT 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우리 시장은 IT 테크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바이오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5G가 있고 이러면서 성장주 폭이 좀 더 넓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어쨌든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성장주 맥락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기술적 모습으로서도 아주 양호한 모습이죠. 예상을 했던 대로 박스권의 움직임인데, 코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성격의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의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코스피 거래소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잖아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네 마리 마녀 이렇게 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만기일날 별로 영향 없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만기일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측면, 이것은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간만에 또 3,813억이나라는 거래소에서의 대량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또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죠. 문제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최근에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투자는 단기기 때문에 많았다가 적었다 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이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연기금은 그동안 수익률 측면에서 상반기에 좋지 않았다는 측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투신권은 사실 지금 돈이 없어요. 공모펀드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신권 입장에서는 있는 돈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외국인과 비슷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오늘 대량 매수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3,263억을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한 종목군 역시 셀트리온, 이것은 역시 JP모간 쪽과 관련된 쪽에서 팔았겠죠. 당연히 LG화학 정도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또 특별하게 사는 것도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리고 NC소프트, 셀트리온 제약이란 말이죠. 셀트리온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팔 만큼 팔았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전혀 우려가 되지 않는다 보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 지금 움직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특히 미국계 자금이 4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미국계 자금들이 대량 매수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만을 샀다, 이것은 아니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패시브와 액티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들은 바로 패시브 성격이죠. 패시브는 인덱스 펀드의 개념이고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액티브 펀드 외국인들은 사모펀드이고 종목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국적별로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 그리고 조세 회피 국가들, 일부 국부 펀드들이 바로 액티브 펀드들이고, 이러한 성격의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쉽게 말씀드리면 3월부터 계속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 중심의 구도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미국계 자금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물론 미국 시장이 폭락으로, 버블이다 해서 폭락으로 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도 여기서 이제 가격 좁히기 개념에서의 건전한 조정의 모습이라면은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 이제 상승 각도가 미국 시장이 이제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계 자금들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과는 차별화가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그 가능성과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중반,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다음 주 중반으로 해서 박스권을 탈피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이번 시장 역시 유동성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실적 장세의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에 있잖아요. 예.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업종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런 측면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꾸준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인터넷,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시장 역시 이 상승 각도는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순환매도 중간중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 조정 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들이 임박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수급 측면에서의 유동성과 그리고 또 실적 측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이제는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 상위 종목군들도 바이오, 인터넷, 게임, 2차전지 이런 쪽에서 핵심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정책 주도 펀드들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통일 펀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펀드들은 대부분 2년 정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제 뉴딜 펀드가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빅K 뉴딜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결국은 정부에서 주도주를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예, 오늘도 빅K 뉴딜 지수는 1.32% 상승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바이오만 조금 빠졌는데요. 나머지 다 상승세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다시 성장주가 주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오늘 셀트리온 보합이라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역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닥 확인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움직일 시점이죠. LG화학과 SDI도 지금 같은 맥락 바닥을 잘 확인하고 이제 조만간 움직일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지금 JP모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팩트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가 아닌 부분들 뭐 다 알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만큼 아시니까요. 자, 셀트리온 오른쪽에 위에 게 이제 제1공장이고 요게 제2공장이에요. 네. 자, 오늘 셀트리온에서 공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나온 부분들을 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원문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관련해서 JP 모간이 말한 경쟁 심화, 마진 압박, 원가 경쟁력 약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럽 시장. 제가 이 부분은 어저께 미리 자료를 다 제시를 하면서 미리 다 반박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셀트리온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인데, 셀트리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긴급 IR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 내용 부분들을 핵심 부분들만 빨리빨리 보시면은 유럽 시장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고, 마진, 영업이익률 부분도 1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 문제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 휴미라라든가 졸레어, 그 다음에 스텔라라, 이런 부분들도 퍼스트 무브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항체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임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원가에 제공하겠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충분한 마진을 두고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자체 생산, 대량 생산 설비가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당연히 우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키트 부분도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익성 좋아진다는 부분이고,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이 트룩시마에 대해서 JP 모간 보고서에서는 2020년 시장 점유율 16%로 예상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미 지금 7월 달에 19.4%를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의 보험사에서 최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매출이 나온다. 미국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저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램시마 SC 부분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측면이고, 앞으로 나오는 휴미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매출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존 유지하고 있는 재고 재산의 20%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은 당연히 일정 부분 많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JP 모간의 분석이 완전히 뭔가 의도가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혀 경쟁사 A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삼성바이오잖아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경쟁사 A는 자체적인 판매 인프라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합병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합병이 우리가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헬스케어 중심 유리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고, 주주들의 동의 분명히 거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실적이나 주가 이런 걸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 막판에는 명예훼손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상당히 이번에 조금 화가 난 부분들이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청와대 청원도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고정 댓글을 해놓을 테니까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선에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전혀 걱정하고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헬스케어가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모습이죠. 제약은 더 강하게 나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측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지는 시점이 오히려 매수의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